비도 오는데 길게 줄지어 서 있는 학생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건데요. 타지 못한 학생들은 울상이 됩니다. 자, 결국 버스는 떠나버리는데요. 통학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자, 지난해 입주한 순천시의 약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아침 길게 줄을 서서 통학버스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와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1.4km로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단 신호등이 없는 간이 횡단보도가 있는 자동차 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차 때문에 이렇게 움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상 거리는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도보로 가기에는 그렇죠.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 횡단보도 없는 쪽에 신호등이 없으니까 차가 막 다니니까 찌을 수도 있어서 많이 무서워요. 자,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통학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도 많고요. 또 고가도로 밑에 큰 차들이 다니는 상황, 안전사고의 위험이 보였는데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어떤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통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전혀 안 보이죠. 위험하겠죠. 위험해 보이세요, 딱 봐도? 네. 설치를 하든가 뭐라도 하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또 안전시설물도 없는 통학로. 아이들이 이 통학로로 다닐 때 어떤 느낌일지 함께 걸어봤습니다. 저희는 거울을 보지만 애들은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걸 볼 생각을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또 보통 차들이 그렇게 막 보고 오진 않아요. 신호등이 없는 또 다른 횡단보도 구간. 쌩쌩 달려오는 차들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보는데요. 차들이 계속 지나가서 쉽게 건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한 차량 덕에 겨우 건널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가다 보면은 인도가 끊겨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에 인도도 끊겨 있어 어린 학생들이 건너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자, 이런 길로 통학을 해야 하니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라고 정해진 거지만 여기는 일단 스쿨존에 보면 속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른들인 저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헤아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시행사에서 2년치 통학버스 운영 지원비를 받았는데요. 이후 운영 부담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해봤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련 근거가 없다 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km라는 통학거리 기준이랑이 있으니까 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버스는 학교 앞 주정차가 어려웠는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운영 주체가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재원을 가정기금으로 그 금액을 학교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용 통학 차량으로 계약할 수가 있죠. 내년 말 입주 예정인 순천의 신축 아파트. 이곳에서도 초등학교 통학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학교를 배정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는 도저히 통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배정받은 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 2.5km로 법정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여기를 배정하려면 교실을 20개 이상 지어야 돼요. 지금 아이들도 과밀이라고 학부모님도 민원이 많은 공간에 굳이 억지로 지어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까지 피해를 끼치고 그다음에 교실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급식실도 필요하고 운동장도 필요하고 다양한 교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다 무시당한 거예요. 이런 데 중축해서 넣겠다는 건. 건설사가 지원한 통학버스가 있어도 또 다른 문제로 걱정이 저희가 버스 된답니다. 8대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로는 이제 전부 통학이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100명 정도만 이제 개인 차량으로 뭐 등교를 한다고 치면 그 후문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해당 초등학교 후문인데요. 비 오는 날 차량으로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학교 인근 아파트에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시 도착하는 기준으로 50명만 여기 차로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여기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거리가 다 막힌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 통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량이 이쪽에서 이렇게도 들어올 거고 저쪽에서 이렇게도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가 막혀 있으면 나가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돼요. 이 아파트 출입문이 입주민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출입문이 이 통학로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학교 정문으로 대형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승강장 보이시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정차를 해서 아이들이 내릴 건데 버스 4대까지는 회차가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반경이 안 나와서. 2대씩 정도 들어오겠죠? 2대, 3대 정도? 그러면 나머지 버스가 여기서 대기해야겠죠? 그럼 시내버스 불편함이 생기겠죠, 시민들. 해당 아파트에서 통학 차량이 몰리게 될 상황을 시연했다는데요. 2차선의 좁은 도로에 대형 버스들이 들어서서 이 시야 확보도 안 되는 상황. 개인 차량들과 인근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아이들과 뒤섞여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학교 신설이 안 된다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교에 배정되는 게 맞고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학교 신설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 해결 방안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4,000세대를 잡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19세대인데 학교 신설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이 변하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학교 신설 쪽으로 가보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틀고 이제 중투까지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심과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는데 초등학교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통학으로 어린 학생들이 통학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학생들의 통학로라고 보기에는 정말 길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신호등도 안 보이고 그리고 차들도 또 쌩쌩 달리고 이 학부모들은 참 걱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어린 학생들도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학교를 더 신설하거나 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네, 이 수백억 원이 드는 초등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 신설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자, 그 경우가 바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였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 시설들, 그러니까 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 마을 카페 같은 복지 시설을 학교 안쪽에 마련을 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참 이 신설이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먼저 위하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